예원제. V장비를 벗은 왕미호는 그제야 속옷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그는 나노센터에서 나와 차를 타고 딩이가 준 주소대로 양둥의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난세기, 난세기, 난세기. 이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왜 그 세계의 태양은 규칙적으로 운행하지 않을까? 입자 형태의 행성이라면 운행 궤도가 원형이든 긴 타원형이든 항성을 도는 운동은 주기성을 띠기 마련이다. 완전히 불규칙한 운행은 불가능하다. 왕미호는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는 힘껏 고개를 내저 머릿속을 떠도는 모든 생각을 쫓아내려고 했다. 그저 게임에 불과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는 실패했다. 난세기, 난세기, 난세기. 없어져라. 그만 생각해. 왜 자꾸 생각나는 거지? 왜? 곧 답을 찾아냈다. 그는 오랫동안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컴퓨터 게임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 모두 발전했다. 가상현실 배경과 특수효과는 그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왕미호는 삼체의 진실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대학교 3학년 때 들은 정보 과목에서 교수는 강의실에 큰 그림 2장을 걸었다. 하나는 내용이 많고 정밀한 청명 상하도였고 다른 하나는 광활한 하늘 사진이었다. 텅 빈 푸른 하늘에는 보일 듯 말 듯한 구름 한 점이 있을 뿐이었다. 교수는 두 그림 중 어떤 것이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정답은 후자였다. 후자가 전자에 비해 100배는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다. 삼체가 바로 그랬다. 수많은 정보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웠다. 특이한 점은 삼체의 설계자가 여느 게임과 다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게임 설계자는 보이는 정보를 최대한 늘려서 현실감을 주려고 하는 반면 삼체의 설계자는 정보를 최대한 압축해 어떤 거대한 진실을 감추려는 것 같았다. 광활한 하늘 사진처럼 말이다. 왕미호는 생각의 고삐를 늦추고 생각이 삼체 세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했다. 비성. 핵심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성이다. 1개의 비성, 2개의 비성, 3개의 비성. 그것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동안 차가 빌라단지 앞에 도착했다. 건물 입구에서 왕미호는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는 마른 체형에 머리칼은 희고 안경을 쓴 60 정도의 여성을 보았다. 왕미호는 그녀가 자신이 찾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어보니 역시 양둥의 어머니 예원제 선생이었다. 왕미호가 방문한 이유를 들은 선생은 감동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왕미호가 흔히 봐오던 원로 지식인이었다. 세월의 풍상 속에서 고집과 열정은 사그라지고 물같은 부드러움만 남아있었다. 왕미호는 장바구니를 건네받아 그녀와 함께 계단을 올라갔다. 집안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쓸쓸하지 않았다. 아이 3명이 놀고 있었던 것이다. 제일 큰 아이는 5살 남짓, 작은 아이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것 같아 보였다. 양둥의 어머니는 모두 이웃집 아이라고 말했다.
애들이 여기서 노는 걸 좋아해. 오늘은 일요일인데 아이들 부모가 출근을 해야 한다잖아. 그래서 여기에 데려다 놓고 갔지. 난난, 그림 다 그렸니? 오, 잘 그렸구나. 제목을 붙여보자. 태양 아래의 새끼오리. 좋네. 할머니가 제목을 써줄게. 그리고 6월 9일 난난 작품이라고도 쓰고. 점심에 뭐 먹고 싶니, 양양은? 가지볶음? 그래, 좋아. 난나는 어제 먹었던 완두콩? 좋아. 미미, 너는? 고기? 안 돼. 네 엄마가 소화 안 된다고 고기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 생선 어때? 할머니가 사온 커다란 생선 좀 보렴. 그녀는 손자나 손녀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양둥이 살아있었다 해도 아이를 낳았을까? 양둥이의 어머니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왕미호는 생각했다. 양둥이의 어머니는 장바구니를 주방에 갖다 놓고 나왔다. 왕미아오, 나는 우선 채소를 물에 좀 담가 놓고 오겠네. 요즘 채소는 농약을 너무 많이 쳐서 아이들에게 먹이려면 적어도 2시간 이상 담가놔야 해. 그동안 자네는 양둥의 방을 둘러봐도 좋아. 무의식적으로 한 그녀의 마지막 말이 왕미호를 긴장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왕미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목적을 꿰뚫은 것 같았다. 말을 마친 양둥이 어머니는 왕미호를 쳐다보지 않고 바로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의 난처한 표정을 보지 못했다. 사람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는 그녀의 태도에 왕미호는 감동했다. 왕미호는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지나쳐 양둥의 어머니가 알려준 방으로 걸어갔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갑자기 꿈 많던 소년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새벽 이슬이 반짝이는 것처럼 어떤 기억이 떠올랐다. 그 안에는 최초의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 모두 장밋빛이었다. 왕미호는 가만히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생각지도 못한 향기가 코끝으로 밀려왔다. 그것은 숲향기였다. 마치 삼림 감시원의 숲속 오두막에 들어온 것 같았다. 벽은 갈색 나무 껍질로 뒤덮여 있었고 나무 등걸로 만든 소박한 의자가 3개 있었다. 책상 역시 나무 등걸 3개를 짜맞춰 만든 것이었고 침대 위에는 오랍초가 깔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거칠고 자유롭게 놓여 있었지만 의도하지 않은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양동이 지위라면 수입이 많았을 테고 고급 주택단지 어디에라도 집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계속 어머니와 이곳에서 살았다. 책상 위는 깨끗했다. 학술 관련 물건이나 여성 관련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아마 벌써 다 치웠을지도. 아니면 원래부터 여기에 있었던 적이 없는지도 몰랐다. 나무 테두리로 된 거울에 꽂혀있는 흑백 사진이 왕미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모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양둥은 어렸고 어머니는 무릎을 꿇어 그녀와 키를 맞췄다.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2사람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다. 그런데 사진의 배경이 좀 이상했다. 하늘에 격자 모양이 나타났던 것이다. 굵고 큰 철강 구조로 추측하건대 파라볼라 안테나와 비슷했지만 너무 커서 끝이 화면에서 잘렸다. 사진 속 어린 양둥의 큰 눈에는 사진박 3개에 대한 공포가 서린 듯해 왕미호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두 번째로 시선을 끈 물건은 책상 한쪽에 놓여있는 두껍고 큰 공책이었다. 공책 재질이 그를 매혹시켰다. 겉면에 서툰 글씨체로 양동의 자작나무 껍질 공책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제야 이 공책이 자작나무 껍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은 은백색 나무 껍질을 누렇게 만들어 놓았다. 왕미호는 공책으로 손을 뻗었지만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손을 걷었다. 양동의 어머니가 문가에서 말했다. 봐도 돼. 양동이 어릴 적에 그린 그림이야. 왕미호는 자작나무 껍질 공책의 책장을 가볍게 넘겼다. 그림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아까 집에 들어왔을 때 본 것처럼 어머니가 딸을 위해 써준 것이 틀림없었다. 그림에 적혀있는 날짜를 보니 양동이 3살이 넘은 때였다. 그 정도의 아이는 보통 사람이나 물체의 형상을 비교해 분명하게 그릴 줄 알았다. 그러나 양동의 그림은 아무렇게나 선을 휘갈겼다. 왕미호는 그림에서 강렬한 분노와 절망을 느꼈다. 그것은 무언가 표현하고 싶었지만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이었다. 이런 감정은 그 나이대의 보통 아이가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예원재가 침대에 걸터앉더니 넉나간 눈빛으로 왕미호가 들고 있는 공책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딸이 바로 여기에서 편안히 잠을 자다가 숨을 거뒀다. 왕미호는 양동의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처럼 강렬하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왕미호의 손에 있는 공책을 가져다가 가슴에 품었다. 멋 모르고 양동을 가르쳤지. 그래서 추상적이고 궁극적인 것을 너무 일찍 접하게 했어. 그 애가 처음으로 추상이론에 흥미가 있다고 했을 때 나는 그 세계는 여자들이 진입하기엔 너무 어렵다고 했지. 퀴리 부인은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묻더군. 그래서 내가 말했어. 퀴리 부인은 들어간 적이 없다고. 그녀의 성공은 노력과 끈기 때문이었다고. 퀴리 부인이 아니었다면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해냈을 거야. 우젠슌 같은 여성은 비교적 멀리까지 나아갔지만 그래도 여성의 세계라고는 할 수는 없어. 여성의 사고방식은 남성과 달라. 두 사고방식 중 어느 것이 낫다고 할 수는 없어. 세상에는 둘 다 꼭 필요하지. 양동은 내 말에 반박하지 않았어. 나중에 나는 그 아이에게서 특별한 점을 발견했지.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공식을 알려주면 다른 아이들은 이 공식은 정말 절묘해요 같은 말을 하는데 양동은 이 공식은 정말 아름다워요 하고 말했어. 정말 아름다운 꽃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지. 그의 아버지가 음반을 많이 남겼는데 이것저것 듣더니 결국 바흐를 골라 반복해서 듣는 거야. 바흐의 아이. 특히 여자아이가 빠져들 만한 음악은 아니지. 처음에는 아무 음악이나 골랐겠지 싶었는데 느낌을 물어보니 글쎄 거인이 크고 복잡한 집을 짓는 것 같다지 뭐야. 거인이 조금씩 쌓아서 음악이 완성되고 그렇게 큰 집이 완성된다는 거야. 왕미호가 말했다. 따님 교육을 성공적으로 정말 잘 시키셨습니다. 아니, 실패했네. 그 아이의 세계는 너무 단순했어. 변화무쌍한 이론밖에 없었지. 그것이 무너지자
그 아이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예, 선생님. 하지만 선생님 생각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이론 재난이지요. 그런 선택을 하는 과학자가 그녀 혼자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의 하나뿐이지 않은가? 여자는 어떤 곳도 흘러갈 수 있는 물 같아야 해. 작별할 때에야 왕묘는 이곳에 온 또 다른 목적이 생각났다. 그래서 양둥 어머니에게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할 수 있는 곳을 물었다. 그거 국내에는 두 곳이 있지. 하나는 우르무치 관측기지로 중국과학원 공간환경 관측센터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을 거야. 다른 한 곳은 가까워. 베이징 근교의 전파천문과학기지로 중국과학원과 베이징 대학교가 공동으로 천체물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우르무치에서는 실제 지면에서 관찰하고 베이징에서는 위성 데이터를 받아서 하지. 그래도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더 정확해. 더 정확하고 전반적이야. 그곳에 내 제자가 있으니 연락해주지. 양둥이 어머니는 전화번호를 찾아 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매우 순조로워 보였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양둥이 어머니가 말했다. 주소 여기 있네. 지금 바로 가도 돼. 제자의 이름은 사루이산이고 마침 내일까지 당직이라는군. 그런데 자네는 이 분야 전공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나노를 연구합니다. 이건 다른 일 때문입니다. 왕묘는 양둥이 어머니가 추궁할까봐 걱정스러웠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양둥이 어머니가 친절하게 말했다. 얼굴색이 왜 그리 안 좋아? 몸이 허한 것 같군. 아닙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왕묘는 말을 흐렸다. 잠깐 기다릴게. 양둥이 어머니는 캐비닛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왔다. 상자 겉면을 보니 인삼이었다. 예전에 기지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그제 다녀가면서 이걸 주더군. 아니 가져가게. 재배 인삼이니 그렇게 귀한 물건은 아니야. 너는 혈압이 높아서 소용이 없어. 얇게 썰어서 차로 끓여 마시면 좋을 거야. 자네 얼굴에 혈색이 부족해 보여. 젊은 사람이 자기 몸을 아껴야지. 왕미호는 가슴 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더니 두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틀 동안 긴장해서 오그라들었던 심장이 부드러운 벨벳 위에 놓인 것 같았다. 왕미호가 나무 상자를 받아들며 말했다. 예, 선생님. 자주 찾아뵙겠습니다.